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지금 미국 FDA가 신약 허가를 거절한 이유 200여 건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HLB의 이 리보세라닙 사례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 FDA 오픈 FDA에 들어가면 이제 파일별로 해갖고 전부 다 이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주요 이제 내용들은 또 이제 가려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FDA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약 또는 바이오 의약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발송했던 보안 요구 서한들을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공개를 했는데, 갑자기 FDA가 이렇게 과거의 신약 거절 사유를 대중에게 공개한 이유는 투명성 강화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FDA가 이러한 그 CRL 내용을 비공개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당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은 투자자나 대중들은 대체 뭐 때문에 이제 승인이 안 났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점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일부 제약사는 승인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 불리한 내용을 빼버리거나 축소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FDA, 지금 제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201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신약 승인 실패를 공시한 기업 중에 85%가 FDA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안정성, 효능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추가 임상 시험 요구받은 사실도 약 거의 40% 이상은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다 모르고 투자를 했던 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에도 나오지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를 해갖고 지금 이 FDA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주도를 해서 급진적인 어떤 투명성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번 CRL 공개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보면은 뭐 맥캐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제약사들이 FDA 승인 과정에서 일종의 추측 게임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업계랑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번 조치는 FDA의 뭐 심사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제가 앞전 방송에서 또 그 뭡니까, AI 관련해서 이제 접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HLB 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투명성, 그다음에 AI에 대한 어떤 과정, 심사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업계 전반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이런 뭐 지금까지 이제 오차범위랑 같은 실수를 줄이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개된 이 200건이 넘는 이, 저도 이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문은 FDA 오픈 데이터베이스, 지금 오픈 FDA를 통해서 누구나 다 열람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해당 링크를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기밀 뭐 정보들 있잖아요. 중요한 정보들은 검정으로 이렇게 회색 바탕으로 해갖고 좀 가려진 상태예요. 예. 현재 공개된 부분들은 뭐 2020년도에서 2024년 사이에 이제 제출이 되었고, 이후에 최종 승인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들의 CRL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많은 그 CRL들을, 과거 CRL들을 다 공개할 그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개된 목록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건의 CRL을 받은 전력이 공개돼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예,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사례가 또 있고, 예.
근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CRL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승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알게 됐죠. CRL은 말 그대로 지금은 승인 불가일 뿐 지적된 어떤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하면 승인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 국내 기업들 모든 제품들이 특허 문제로 출시 미뤄진 거 빼고는 최종적으로 FDA 판매 승인을 다 얻어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상한 공식이 있죠. CRL 이 수령 자체는 최종 탈락이다. 이 멘트는 아마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버리기 위한 그런 그 멘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CRL을 받는 일은 흔하다고 그렇게 외국 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잘 대응을 하면 승인에 큰 문제 없다는 그런 시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이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얘기는 왜 이번 공개 리스트에 없을까?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HLB의 사례는 이번에 공개된 CRL 그 200건 이상에 포함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DA는 최초 공개분은 이미 이후에 승인을 받은 사례들의 이 CRL 위주로 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HLB 리보세라닙이랑 캄렌리주맙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FDA 측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죠. 즉 현재 진행형인 심사 그 케이스에서 FDA가 이번에 공개한 그 완료된 사례 목록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팩트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년 5월에 1차로 그리고 올해 3월에 2차로 FDA로부터 이제 CRL 통보를 받은 바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채널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두 번 연속의 보안 요구서를 받은 상황인데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대체 뭐가 문제길래 두 번씩이나 그리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 번째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CRL 직후에 보면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FDA 지적 사항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리보세라닙의 약 자체에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FDA가 지적한 핵심은 뭐 리보세라닙이랑 함께 투여되는 파트너 약물인 이 캄렌리주맙 중국 항서제약 개발의 제조 쪽 품질 관리 쪽 관련 이슈가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못했다는 그 점이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꾸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항서제약 쪽의 생산 공정 자료나 품질 데이터 보안이 덜 끝나서 승인이 보류됐다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CRL 때 거론됐던 그, 그 뭡니까? 그 임상 시험 기간에 대한 실사 BIMO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임상 현장을 코로나 등으로 제때 실사 못한 상황이라서 HLB 측 귀책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부분도 막 이상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가장 큰 보안 과제였던 파트너사의 CMC 자료 문제는 HLB와 이제 항서제약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미 필요한 실험 데이터를 제출을 하고 FDA 답변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HLB는 이제 기다려 보면 앞전 분석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리보세라닙 건이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특별히 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뭐 문제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쁘거나 뭐 이례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밀 유지되는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향후에 리보세라닙 FDA 승인을 이제 받게 되면 그때는 이번 정책에 따라서 과거에 받았던 CRL 내용도 이 추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이제 물론 그때가 되면은 뭐 어떻든 저떻든 우리에게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그렇죠? 아무튼 HLB 입장에서도 FDA의 이런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관계자분이 이제 얘기를 한 부분에 따르면 CRL 공개를 통해서 확인된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서 기술적인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FDA가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과 소통 방식을 쓰는지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개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온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CRL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최종 실패 통보가 아니라 보완을 거쳐서 재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허가 절차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이번 FDA 결정의 의미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HLB 쪽에서도 말 그대로 앞서간 이 다른 사례들을 거울 삼아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주가가 조금씩 찔끔찔끔씩 오르고 지지부진해서 주주분들은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FDA가 이렇게 또 처음으로 공개한 200건이 넘는 신약 허가 거절 사유 목록은 앞으로 이 HLB가 나아가는데도 그래도 긍정적인 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약산업 전반의 투명성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에피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기사 보니까 휴젤 얘기도 나오는데 대부분 한 번씩은 FDA 문턱에서 지적을 받고 보완을 해서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이 다 이제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님은 이번에는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그것은 이제 진행 중인 허가 심사건이라서 그런 것일 뿐, 뭐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HLB가 공개한 내용으로 미뤄볼 때 문제의 본질은 약 효능이나 안정성과 무관한 제조 품질 자료 보완 이슈였고, 이거는 이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는 점에서 좀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RL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앞서 사례들처럼 지적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고 또 철저하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FDA 조치로 HLB도 뭔가 배움을 얻어서 더 정교하게 보안 전략을 짜고 재도전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신약 개발에 큰 어떤 그 신약 개발을 이룩하기 전에 그 과정이라 일부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때로는 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중요한 건 끝내 승인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이제 약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이 좀 여러분들, 주주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현재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정리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요일 한번 좀 이렇게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번 특별한 점들을 또 찾아서 우리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또 뛰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DP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